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침마다 드시는 과일 한 접시가 사실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디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달콤하고 신선한 과일은 언제나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순을 넘긴 이후에는 그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과일의 진실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 혈관이 약해지고 대사가 느려진 시기에는 과일의 종류와 양, 먹는 시간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과일은 천연 비타민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과일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과일이 분명 좋은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같은 과일이라도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운동하고 약을 잘 챙겨도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과일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 병원 진료실에서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인한 실질적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단지 과일 습관만 바꿔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혈압이 내려가고 공복 혈당이 20, 30씩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어떤 과일은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지, 어떤 과일은 오히려 매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정의학과를 수련했고 현재는 중장년층의 만성질환 관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명확합니다. 약보다 무서운 건 습관이고 약보다 강력한 것도 습관입니다. 그 습관의 첫 번째가 바로 과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예순 이후의 혈관을 젊게 되돌리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입니다. 한 장, 예순 이후 과일이 약이 되려면 3가지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형태를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 스무디 혹은 말린 과일을 건강식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모두 과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섬유질이 사라진 형태입니다. 즙으로 만들면 섬유질이 걸러지고 그 안에 남는 건 거의 당분뿐입니다. 그래서 마신 순간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혈당은 다시 인슐린을 자극하고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말린 과일은 더 심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4배에서 5배로 농축됩니다. 한 줌의 건포도가 포도 서너 송이와 같은 당분을 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생과일은 약이지만 주스나 말린 과일은 당분 폭탄입니다. 둘째, 타이밍을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건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 오면 몸은 다시 당을 찾고 결국 폭식이나 군것질로 이어집니다.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음식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당의 흡수를 완화시켜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 리듬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셋째, 용량을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아니라 당입니다. 예순 이후라면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손 한 줌 이하, 즉 70g에서 100g이 적당합니다. 밥 공기로 따지면 반 공기도 되지 않습니다. 이 양만 지켜도 혈당과 중성지방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생활 공감 멘트 하나 드릴게요. 과일은 천연인데 왜 줄여요? 라고 많이 물으시죠. 자연산 고추도 많이 먹으면 맵습니다. 천연이란 말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혈관을 힘들게 하는 위험과일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바로 함정입니다. 망고는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 기준으로 약 13g에서 15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5개 이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요즘 마트에서 파는 필리핀산, 태국산 망고는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더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망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망고를 주스로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망고의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기 때문입니다. 냉동 망고 역시 달콤함이 강화돼 간식처럼 먹게 됩니다. 망고를 끊기 어렵다면 완전히 금지하지 마시고 양과 시기를 조절하세요. 정말 드시고 싶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식후에 아주 작은 조각 2-3개만. 공복 망고, 망고 주스, 망고 빙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망고는 젊을 땐 피부에 좋은 과일이지만 60 이후엔 혈관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아침 대용으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바나나는 익을수록 위험해집니다. 노란색 바나나보다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 달콤한 맛이 문제입니다. 바나나 한 개는 밥 공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고혈압 환자분이 이런 바나나를 공복에 2개 먹는 건 거의 혈당 폭탄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바나나를 매일 먹은 그룹은 12주 만에 공복 혈당이 8% 상승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2개만 먹으면 1시간도 안 돼 배가 고파지고 간식으로 이어집니다. 그 반복이 혈당 변동을 심화시킵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는 덜 익은 노란 바나나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단독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 우유는 설탕이 들어있어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예쁘고 달콤해서 손이 잘 갑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 하나하나가 당덩어리입니다. 샤인머스켓, 거봉 같은 고급 품종은 당도가 18브릭스를 넘습니다. 한 송이를 먹으면 밥 반 공기 분량의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건포도는 더 심합니다.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포도즙 역시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남습니다. TV 보며 포도 몇 알 먹는 습관, 그게 바로 혈당 급등의 시작입니다. 포도는 식후에 한 줌, 약 15알 정도만 드세요. 껍질째 드시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해서 식후 디저트로 많이 드시죠. 하지만 파인애플의 당도는 무려 14에서 16%입니다. 중간 크기 파인애플 1개면 각설탕 4개 이상입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추가로 들어있어 훨씬 위험합니다. 파인애플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후 파인애플을 먹으면 이미 높아진 혈당 위에 또 당이 쌓입니다. 식후 2-3조각만 드시고 통조림이나 주스 형태는 피하세요. 3장. 이제 반대로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파란색 색소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의 뇌졸중 위험이 32%나 낮았습니다. 블루베리의 당도는 10% 내외로 낮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 상태에서 안토시아닌 흡수가 잘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반 컵을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세요. 설탕은 넣지 마시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은 근거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과 펙틴이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중년 성인들이 4주 동안 사과를 매일 먹었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23%나 낮아졌습니다. 사과의 혈당지수는 36으로 낮은 편이라 당뇨가 있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단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세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전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만듭니다.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2배 높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수프 등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칼륨도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 방울토마토 10개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겉보기엔 채소 같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당이 거의 없고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이상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바나나보다 2배 많습니다. 하루 반 개에서 1개, 아침 샐러드나 통밀 토스트에 곁들이세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1개를 넘기지 마세요.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내장, 과일이 건강을 해칠 수 있었던 5가지 이유. 첫째, 주스로 먹으면 섬유질이 사라집니다. 둘째,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셋째, 열대 과일은 달아서 과식하기 쉽습니다. 넷째, 포도나 귤은 한 알씩 계속 손이 갑니다. 다섯째, 통조림과 스무디엔 숨은 설탕이 많습니다. 5장, 7일 과일 루틴입니다. 아침엔 사과 1개와 달걀 1개, 통곡물 약간. 점심엔 식사와 함께 방울토마토 10개.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반컵과 플레인 요거트 반컵. 저녁엔 아보카도 반개 샐러드로. 주 1에서 2회는 망고, 포도, 파인애플, 바나나를 식후 소량만. 6장. 냉장고와 장보기 습관을 바꾸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냉장고 앞줄엔 사과,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아보카도를 두세요. 위험한 과일은 뒤로 밀어두세요. 과일 접시는 작은 그릇으로 바꾸세요. 장 볼 때는 무심코 통조림이나 과일 주스를 담지 마세요. 7장, 약 복용 중인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의 칼륨 섭취를 조절하세요.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아보카도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는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당뇨약 복용 중이라면 공복 과일을 피하고 식후 일정하게 드세요. 8장, 실제 진료실의 변화입니다. 3개월이면 공복 혈당이 내려가고 오후 피로가 줄어듭니다. 6개월이면 허리둘레가 3cm 줄고 혈압이 10 정도 낮아집니다. 과일만 바꿔도 혈관 리듬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은 줄이고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매일 드세요. 공복 과일, 주스, 통조림, 말린 과일은 피하세요. 하루 2번, 손 한 줌 이하로만. 이렇게만 해도 혈압, 혈당, 중성지방이 모두 좋아집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째, 냉장고 앞줄에 사과와 토마토를 두세요. 둘째, 장보기에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를 추가하세요. 셋째, 과일은 식사와 함께만 드세요. 넷째, 오늘 밤 통조림과 주스를 정리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매일 1%씩 건강을 쌓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아침 식사 완전판. 빵과 밥, 오트밀 중 무엇이 혈관에 더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가족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